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나날이 더해만 가는 이 시국에 전국 각지에서 합기도 지도에 열을 올리시고 계신 모든 관장님, 사원님, 합기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정통합기도협회 심판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정길입니다. 매년 한 번씩은 대회장에서 전국의 많은 관장님들과 사부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도 나누고 하던 시절이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제자들을 지도하시면서 도장 운영에 심려를 기울여 주시고 합기도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는 모든 지도자님께 감사하고 힘내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정통합기도협회에서 매년 주최해오던 덕암배 합기도 대회도 잠시 중단되었지만 올 2021년부터는 온라인 대회라도 개최해서 각 지역에 계신 합기도 지도자님들의 도장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고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14회 덕암배 합기도 온라인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출발점으로 온라인 심판 교육을 계획하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심판 교육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 아니어서 다소 듣기 불편한 발음과 억양이 있더라도 대구 표준어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대련, 호신술, 낙법, 연무대의 4가지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 심판교육을 하면 경기규칙부터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은 오늘은 온라인 교육에서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세하게 교육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심판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매번 협회에서 교육을 하면 항상 저랑 함께 하던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함께 하지 못하는데 고인이 되신 고 경기위원장님, 장인길 경기위원장님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셔서 함께 하지 못하는데 솔직히 저부터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우리 고인이 되신 고 장인길 경기위원장님을 추모하고 기리는 묵념을 잠깐 하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이라서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 지금부터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대련부터 했지만은 대련 교육 분량이 다른 파트보다 많아서 기록 경기인 낙법, 호신술, 연무 요 순으로 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는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덕암배 대회를 위한 심판 교육 자료입니다. 순서는 대련, 낙법, 호신술, 연무 시범으로 해내지만은 교육 시간이 1시간이어서 교육 분량이 많은 대련부는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 경기인 낙법, 호신술 순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법 경기 규정입니다. 경기의 연습은 1회씩 선수 호명된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착지 기술은 장애물 낙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월장낙법, 회전낙법입니다. 착지 시 두 손을 정확히 바닥에 대고 구르는 회전낙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척방이나 공중회전은 불합격 처리하도록 합니다. 도약 지점이나 착지 지점이나 어느 곳에서도 장애물을 터치하면 실격으로 간주합니다. 이 상황은 잠시 후에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는 각 2차 시기를 허용하며 3라운드부터는 2차 시기가 없이 1차 시기에 당락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합 구분에 들어가면은 유치부는 남녀 혼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남녀 구분을 두고 학년별로 진행을 합니다. 초등 1학년은 1학년끼리만, 초등 2학년은 2학년끼리만, 이렇게 해서 초등 6부까지 각 학년별로 남녀 구분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중등부, 고등부, 대일반부도 학년은 구분하지 않지만은 남녀 구분을 해서 합니다. 요 PPT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등부, 고등부, 대일반부도 남녀 구분은 하고 학년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경기의 판정은 도약 지점이 예전처럼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허용 지역이 있습니다. 달려오는 도약 길이는 10m에 폭이 1m인 거리에서 실시하는데 더 멀리 뛰려고 이 도약 지점을 벗어나서 시행할 시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착지 자세가 불안하거나 도약 지점, 착지 지점의 어느 부분이 닿으면 심판 권한으로 실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법 경기에서 성공하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약 지점이나 지금 보고 착지 지점에서 아무런 터치가 없을 시에 성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실패 영상입니다. 지금 도약 부분도 터치했고 착지 지점도 터치를 합니다. 이런 영상은 어느 심판님들이 보셔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도약 지점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지 지점에도 건드리지 않는데 공중회전이 아니라 요거는 척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실격 처리되는 영상입니다. 요 지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한번 도약 지점에는 건들지 않았는데 착지 지점에 블록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낙법을 치는 경우도 실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요 지점은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면 착지 지점은 전혀 터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복이 도약 지점에 건드렸을 때도 마찬가지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도복이 건들면은 성공을 해줬는데 저희 득암배에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격 처리합니다. 도복이 스치더라도 신체 일부로 간주하고 실격 처리입니다. 네, 요런 경우가 이제 실패가 들어가고 전혀 제일 처음 보셨던 이것처럼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전혀 장애물을 터치하지 않을 경우 요때만 성공 사례로 보고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호신술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신술 경기 규정. 시합 구분은 유치부랑 초등부랑 중등부, 고등부, 대일반부로 나뉩니다. 자, 그렇지만 유치부는 남녀 통합으로 실시하고 초등부부터는 낙법이랑 동일하게 남녀 구분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초등부는 마찬가지 1학년,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 구분을 두고 실시를 하고 중등부부터는 학년 구분 없이 중등부, 고등부, 대일반부 이렇게 구분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합 내용은 호신술, 자유술기 3수로 하되 처리수까지 5수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요 이야기는 조금 뒤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신술 가지수는 3수, 한 수 시작부터 끝수까지 5수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호신술 상대자는 초등부는 초등부가 잡아줘야 되고 중등부부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초등부 호신술에 중등부, 특히 사부님들이 잡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격 처리합니다. 그래서 호신술 상대자 초등부는 꼭 반드시 초등부가 상대해야 하고 중등부부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채점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점 기준은 첫 번째, 기술 능력, 정확성, 자세와 중심 이동, 마지막으로 예의와 복장을 체크하는 요 5가지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한 결과가 동점일 경우 점수 기준에서 기술 능력이 제일 뛰어나고 두 번째 정확성, 이렇게 점수 채점 구분의 점수 순으로 고점자를 우선으로 하며 그래도 동점일 경우는 3가지 호신술 중에서 1수를 재시연해서 당락을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심판님들 5분을 모셔놓고 점수를 매겨서 최고점, 최하점을 빼고 이 3가지 세 점수를 합산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 덕암배에서는 5분 심판이 앉으시고 한 분은 기술 능력, 기술과 정확성을 중점으로 채점하는 데서 20점을 주시고 두 번째 분은 정확성, 기술의 난이도를 중점으로 채점하고 이 점수를 20점을 줍니다. 세 번째 심판님은 자세를 시작부터 끝까지 자세를 중점으로 채점을 하시고 네 번째 분은 중심이동, 술기를 하면서 움직임, 중심이동이 얼마나 잘 되느냐 거기를 중점으로 채점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님은 이제 예의, 복장이 어떠냐, 예절이 어떠냐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시연자의 상태와 상대자의 복장과 예절을 중점으로 채점해서 20점씩 해서 100점인데 예전처럼 어느 한 부분을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 20점을 5분의 점수를 다 합산해서 하는데 이제 동점이 나왔을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기술 능력 요 점수가 고점자를 우선순위하고 요것도 동점이다. 그 다음에 정확성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다 했는데도 동점이다 하면은 3수 중에 한 수를 다시 재시연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덕암배의 방침입니다. 자, 호신술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를 보실 건데 여기서 5수까지 합니다. 요즘 우리 IT 강국이라서 촬영 기법이 좋아서 슬로우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예, 요까지가 5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방향을 틀기 위해서 당기고 밀고 하는 동작은 기술에서 빠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수입니다. 여기에 1수 들어갔습니다. 2수 들어갔습니다. 칼넣기. 비틀어 꺾기가 들어갑니다. 3수.
여기서 당기는 동작은 수에서 빠집니다. 요거는 빠지고 어깨를 누릅니다. 사수, 마지막에 수도치기 오수, 이렇게 해서 오수입니다. 여기서 다른 기술이 한 수가 더 추가가 된다면은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수가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5수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연무 시범 요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무 시범 경기 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 시범은 호신술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 채점한 부분이 좀 다릅니다. 채점 구분은 정확성, 난이도, 숙련도, 예술성, 그리고 마지막 예절 및 통일성, 이렇게 5가지가 나뉩니다. 먼저 정확성, 기술과 자세의 정확성을 중점으로 채점합니다. 요거 마찬가지 20점입니다. 두 번째, 난이도, 기술의 난이도를 중점으로 채점을 합니다. 마찬가지 20점입니다. 다음 숙련도입니다. 기술의 성공도와 표현에 중점을 두고 채점을 합니다. 다음은 예술성입니다. 술기에서는 호신술에서는 없던 이런 나오는데 예술성, 연무시연 전체의 창작 및 연출에 중점을 두고 채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절 및 통일성, 출전 준비부터 예의, 도복 착용, 그리고 통일된 모습에 중점을 두고 채점을 합니다. 요 5가지 항목으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합니다. 마찬가지 예전에도 연무시범 하면은 최고점, 최하점을 빼고 이렇게 합산해서 했는데 저희들 덕암배 교육에서 덕암배 대회에서는 그러지 않고 이제 요 5분의 심판님의 각각의 그 점수를 다 합산을 다 합니다. 어느 한 분을 빼지 않고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채점의 기준은 정확성, 난이도, 숙련도, 예술성, 예절 및 통일성 요 순으로 판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점의 경우는 정확성이 높은 점수가 높은 쪽이 우세하는 쪽으로. 다음은 시간 초과 시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시연 연무시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덕암배에서 정의하는 게 2인제가 있고 5인제가 있고 10인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다 다른데 보통 저희들이 7분을 드리고 있는데 7분을 초과하게 되면은 10초당 마이너스 1점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시연 전체에서 호신술과 발차기, 낙법 요 3가지 기술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빠져도 감점에 요인됩니다. 연무시범에 한해서 선수의 복장은 자유롭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대련부에서는 복장이 엄격합니다. 타 도복 마크도 착용을 가능하지만은 단 이게 반팔, 반바지 도복, 여름에 덥다고 해서 티셔츠 도복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연무시범에 한해서는 선수의 복장 착용이 자유롭습니다. 티셔츠, 다른 또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복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도 가능한데 이 모든 것은 선수와 이렇게 팀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최측에서 준비를 해주지 않습니다. 동점일 경우 채점 구분 순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성 난이도 이렇게 채점 구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쪽이 우선하며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출전 선수가 많은 쪽이 우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온라인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특이하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온라인 대회의 경우 영상으로서 저희들이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영상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 장소는 어느 곳에서 하도 되는데 촬영 도구와 그 따르는 규칙이 제반상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이게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대충 얘기하자면 카메라 각도, 카메라 위치, 시연자와 위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틀에서 예, 온라인 대회 영상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줌을 해도 되고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되는데 앵글 안에 선수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시고 촬영을 하셔가지고 주최측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회는 영상 편집은 불가하다. 그리고 촬영 도구와 제반 사항은 주최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무시범 영상은 제가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커가지고 PPT 작업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 교육 때는 좀 더 이게 좋은 영상과 준비해서 연무시범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으로서 요 세 가지 기록 경기라고 합니다. 낙법, 호진술, 연무시범 요 교육을 마치고 이제 제일 많은 대련부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소가 해놨다. 됐지. 그럼 우리 신랑은 너무 무시하는 행위 아이가. 아니, 이거 시작하면. 아니, 금방 봤어? 이런 심판 교육으로 아니, 다시 나온다. 이게. 어, 알았다. 그래. 나는 지금 그 소리를 쓰고 싶어서 못 쓴다. 경기 규정에 보면은 경기장 규격이라든지 많은 교육 분량이 있습니다. 한 20쪽에 달하던데 그런 그 교육을 오늘은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환영해. 말한 엑기스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진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련 경기 규정입니다. 시합 구분은 마찬가지 유치부입니다. 유치부는 남녀 혼성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같이 대련을 붙입니다. 초등부입니다. 초등부들은 학년제로 갑니다. 초등 1부, 초등 2부, 3부, 4부, 5부, 6부. 이 예전에는 초등 1부에서 초등 1학년, 2학년 같이 하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초등 1부부터 6부까지 학년별로 나눠서 하고 중등부, 고등부, 대일반부 하는데 요 유치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남녀 구분을 합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초등 1부에서 남자, 여자 따로 구분하고 그리고 대련부에서 이게 유단유급이 나눠집니다. 유단자 초등 1부 남자, 유급 초등 1부 남자 이렇게 세분화가 됩니다. 우리 교육 받으시는 분 중에서 음성으로 안 하시는 분 계셨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시간은 전 체급 2분 1회전입니다. 요게 예선입니다. 예선전 전 체급 2분 1회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결승전은 1분 30초 2회전을 실시합니다. 1분 30초 2회전을 실시합니다. 휴식 1분입니다. 단 그날 그 경기장 상황과 경기 대회장 상황에 따라서 경기장의 상황에 따라서 경기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이랑 요 라운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급 예선전은 2분 1회전, 결승전은 1분 30초 2회전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경기 복장입니다. 대련부 전체 출전자는 합기도 도복만 출전 가능합니다. 반팔, 반바지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호대입니다. 마우스피스, 팔다리 보호대는 선수 개인 지참으로 합니다. 미착용 시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는 마우스피스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합니다. 유치부라든지 초등부
고학년들은 좀 덜한데 초등부들은 아직까지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2분 동안 시합을 뛴다는 게 구역질도 나오고 이렇게 아직까지 이 마우스피스 무는 게 습관화가 안 돼서 시합 경기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치부랑 초등부는 마우스피스는 권장 사항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헤드기어는 꼭 착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이렇게 아이들이 구역질 나는 마우스피스를 물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해서 경기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장은 합기도 도복만 출전 가능하며 반바지, 반팔은 출전할 수 없습니다. 보호대, 마우스피스랑 팔다리 보호대는 선수 전 개인이 착용하고 미착용 시는 실격 처리합니다. 단 마우스피스는 유치부, 초등부는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체, 체급별 체중단은 개체를 통과한 선수라도 당일 개체 착고 내용이 유관으로 식별이 가능한 선수는 현장에서 검사대에 다시 개체 확인하여 출전시킬 수 있으며 경기위원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실격 처리되며 부정선수로 적발된 자는 향후 2년간 경기에 출전 금지 및 해당 체육관은 종합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같은 비슷한 체급끼리 붙여야 된다는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체육관 관장님들께서 선수 출전할 때 그 선수의 체급에 맞는 체급에 꼭 출전을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참고 규정입니다. 앉아 뒤돌차기는 무제한입니다. 저희들은 더감에서는 앉아 뒤돌차기는 무제한이며 단 연속으로 2회 공격 시에는 경고사항입니다. 앉아 뒤돌차기를 한번 차고 또 경기가 계속 속행되었는데 또다시 바로 앉아 뒤돌차기 한다면 경고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 밀어차기는 몸통 공격 시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타 협회에서는 지금 요걸 경고로 주는데 저희 더감에서는 안 밀어차기로 몸통 공격 시 중심을 잃는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하면은 1점, 2점 득점이 됩니다. 동점일 때는 경고 누적으로 감점을 받더라도 득점을 많이 한 선수가 우세성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다득점 우선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경고 2회 시 1점 감점입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경고 3회 시는 바로 경기 중단되고 실격 처리됩니다. 근데 이때 심판 주심들이 이제 구두상으로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너 경고 한번 받았다. 경고 2번이다. 1점 감점이다. 다음에 경고 한 번 더 받으면 실격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 2회 시 1점 감점과 경고 3회 시는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려 중지 신호에는 시간이 계속 갑니다. 갈려 했는데 옆에 타임 개수하시는 그 도움 주시는 분이 진행 요원이 갈려 했는데 심판이 갈려 했는데 타임을 누르고 중지를 시키고 또 시합을 속행되면 또 다시 하고 하면은 이 시합 시간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갈려와 중지 신호에는 타임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경기의 일부로서. 단 이제 주심이 타임 요청 시에는 그때만 시간을 멈추도록 합니다. 갈려 중지 신호 시에는 시간이 계속 흐르며 주심의 타임 요청 시에만 시간이 멈추도록 해서 예선전은 2분, 결승전은 1분 30초 2라운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심판 주심의 수신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쿼터당 4분의 심판이 이렇게 들어가서 한 분은 배심으로 보시고 두 분은 부심으로 심판을 보시고 나머지 한 분은 선수와 같이 안에서 주심으로 하시는데 주심 보시는 주심 이게 심판원들이 수신호 감각이 있습니다.
일명 그 코트의 꽃이라고 하는데, 주심 수신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절도 있게 손날로 양 가슴을 치고 손등이 위로 가게 해서 수평으로 홍, 청 선수를 향해 팔을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수를 불러냅니다. 출전이라는 명령어에 양초원으로 이렇게 뻗으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아웃사이드에 있다, 경기장 밖에 있다가 안으로 선수 스타트 라인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출전이라는 수신호입니다. 다음은 양 선수 인사를 시킵니다. 자, 인사를 시킬 때는 이게 경기를 시작할 때 한번 인사를 하고 경기를 끝나면은 승패와 상관없이 또 심판들에게 양 선수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앞쪽을 보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끝나면은 양 선수가 먼저 인사하고 앞쪽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요 부분이 많이 주심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자, 인사는 사진과 같이 이제 왼팔을 수평으로 90도 들어서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양팔을 수직으로 세우고 90도 팔꿈치를 접어 양손을 위로 뻗습니다. 이때 손바닥은 정면을 향합니다. 양손을 정면을 향하고 손바닥을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팔을 수직으로 세우고 90도로 팔꿈치를 접어 양손을 위로 뻗습니다. 자, 여기 글로 써놓아서 이게 장황하게 난데 참 간단하게 합니다. 이게 방송을 보시면서 주심 많이 하시는 관장님들은 어떤 동작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요때 이제 차렷 경례, 이 구호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수신호, 손동작이 올라가면서 차렷 경례, 요 수신호 구호가 같이 들어갑니다. 앞을 보고 이제 인사가 심판 배심석을 향해서 인사가 끝났으면 선수가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합니다. 요때 심판 주심의 수신호는 선수 마주보고 차렷 경례, 요게 주심의 수신호 구호입니다. 그것을 지금 글로서 쭉 써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수신호 동작에서 손바닥이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한다. 양팔을 수직으로 세우고 90도로 팔꿈치를 접어 양손을 위로 뻗는다. 손을 안쪽으로 수평이 되게 숙이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한다. 양팔을 수직으로 세우고 90도로 팔꿈치를 접어 양손을 위로 뻗는다. 이 길고 지루한 글이 주심으로 수신호 구호를 하면은 선수 마주보고 차렷 경례, 바로 요거로 끝납니다. 요 대마디를 이렇게 길게 풀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경기 시작하는 수신호입니다. 공이 합기도 겨루기를 하면 항상 맞대기를 합니다. 맞대기 하면은 양 선수가 오른손을 내고 오른발을 내밀어서 서로 손등이 마주대게 해서 맞대기를 취하면 됩니다. 이때 심판의 수신호는 오른발을 내밀고 양손으로 선수의 손목을 잡고 양 선수의 손목을 맞대게 하는 요 수신호입니다. 요게 경기 시작 전에 주심이 하는 수신호입니다. 자, 경기 시작은 맞대기 동작에서 양 선수 손목을 잡은 손을 양옆으로 뻗고 오른발을 뒤로 뺀다고 합니다. 왼발을 뒤로 빼서 평자세로 가며 왼손을 당기며 오른손을 앞으로 뻗는다. 또 이 길고 지루한 이 글을 간단하게 주심이 수시로 하면서 하는 동작은 맞대기에서 준비하면은 선수가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던 이 동작을 오른발 뒤로 빠지면서 양 선수가 교차하고 있던 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심도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경기 시작하기 직전 동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맞대기에서 이렇게 준비 동작에서 시작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카운터 진행하시는 분은 시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점수와 경기 종료 시에 이렇게 수신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가 공방을 펼치다가 득점을 하면은 득점하는 그 선수 쪽을 향해서 팔을 수평으로 들어 올리면은 1점입니다. 홍 선수가 득점을 했으면은 홍 선수 쪽으로, 청 선수가 득점을 했으면 청 선수 쪽으로 팔을 수평으로 사진과 같이 들어 올리면은 1점 표시가 됩니다. 이때 청 선수와 홍 선수 구분은 오른쪽에 왼쪽에 청, 홍을 구분하는 손목 표지가 있습니다. 손목 아대라고. 그걸 끼고 그쪽으로 팔을 들어 올리면 됩니다. 다음 2점을 했을 시에는 옛날에는 손가락으로 중지와 검지 손가락 2개를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득점을 한 선수 쪽으로 손을 위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사진과 같이 수직으로 뻗으면 아 저게 2점이다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때는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선수들 사이로 발이 들어가면서 오른손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그만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다음 경고와 감점 요 성패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시에는 그 선수 쪽을 이렇게 팔을 뻗어서 경고 하나라고 여기 사진에는 지금 없는데 제수처를 채줘야 됩니다. 선수 너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관중이라든지 앞에 심판 다른 배심들이나 부심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선수가 잘못한 동작을 간략하게 해주고 경고 사인을 줍니다. 중지 명령을 하고 선수를 정위치로 가게 한 후 선수 사이로 들어가 해당 선수 경고한 선수를 보고 검지를 수평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경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 경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 2번 감점 1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고 2번째 받았을 때는 경기 중지를 하고 선수들을 좌우 자기 위치로 보내고 난 뒤에 경고를 한 선수 쪽으로 손을 가리키면서 또다시 경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감점 1점을 배심 쪽으로 손을 내면서 감점 1점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패. 선수 청홍 양 선수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하고 주심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정위치로 간 상태에서 양 선수 팔을 손목을 잡고 있다가 이기는 쪽 팔을 들어 올리면서 성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득점 체계. 대련 심판의 득점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점, 2점, 3점으로 나뉩니다. 잠시 뒤에 선수들이 하는 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요 도표에 있는 PPT를 보시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점 체계입니다. 1점에는 차기가 있고 던지기 기술이 있습니다. 1점 차기, 몸통을 정확하게 공격할 경우에 1점을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앉아 뒤돌려 차기로 상대가 중심을 잃고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게 한 경우 1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앞면이나 뒷면이나 측면이나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앞밀기 발차기로 상대가 중심을 잃고 뒤로 밀리는 경우 1점을 주시면 됩니다. 다른 타 협회에서는 이런 상황은 경고로 주시는데
득점에서는 여기 점수 1점입니다. 던지기 기술 1점입니다. 정확한 던지기 기술로 상대의 한쪽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입니다. 발을 잡아서 방독수를 하는 도중에 한쪽 발만 들고 넘어지게 한다든지, 허리 기술을 해서 상대를 던지는 기술에서 한쪽 발은 바닥에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상태에서 넘어지는 경우, 이럴 때 1점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던지려고 했는데 두 발이 떨어지지 못했지만은 심판 네 분이 부심, 주심, 배심이 보시기에 이거는 던지기 기술이다 인정될 경우 1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 득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적시 대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주심이 카운터 개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득점에 추가 득점 1점을 주시면 됩니다. 발차기로 해서 1점을 땄거나 던지기로 해서 1점을 땄거나 1점을 땄는데 추가로 이게 1점을 줘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이 어려울 경우 호흡 곤란이라든지 그럴 때 카운터를 하고 1점을 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련부 겨루기를 하게 되면 항상 많이 발생합니다. 중고등부는 별로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유치부, 초등 저학년 그리고 여성부 경기에서 간혹 나오는 경기인데 상대가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을 당해서 발차기 공격을 맞았어, 안 그러면 넘어졌어. 부상을 입어서 우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하다 보면 처음 이제 초보된 경우는 많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치부 저학년들, 여자아이들 위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시 대전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심판님은 막 달래서 울지 말라고 달래고 해서 다시 경기를 붙이던데,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는 울음으로 해서 적시 대전 어려울 경우에도 똑같이 추가 득점을 주시면 됩니다. 굳이 카운터는 안 살려도 되는데 이렇게 경기가 바로 대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 득점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2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기술 구분입니다. 차기와 던지기가 있습니다. 2점의 공격 발차기입니다. 몸통 공격을 강하게 해서 적시 대련이 어려울 경우입니다. 정타를 맞아서 바로 대련이 어려울 시. 두 번째, 몸통 공격으로 정확하게 맞아서 몸통 공격을 타격해서 넘어지거나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 이때 2점입니다. 세 번째, 앉아 지돌차기로 상대 발이 바닥에서 두 발이 떨어져서 중심을 잃었을 때, 이때 2점을 줍니다. 다음 네 번째, 안밀어차기로 상대방이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경우에 2점을 주면 됩니다. 다음 던지기 기술로 2점짜리입니다. 방족수를 포함해서 업어치기, 허리 기술, 모든 기술을 써서 상대방이 바닥에서 두 발이 떠서 넘어졌을 때, 이때는 2점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추가 득점. 1점대와 마찬가지로 공격으로 인해서 호흡장애 또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때 적시 대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심이 카운터를 하고 개수를 하시고 난 뒤에 공격자에게 공격 포인트에다가 다시 1점을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초등부, 유치부 여자 선수들을 경기에서 간혹 나오는 울음으로서 적시 대전이 어려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3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점의 기술은 던지기가 없습니다. 차기밖에 없습니다. 3점의 발차기 공격은 상단입니다. 얼굴. 발차기 공격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후두부는 안 됩니다. 후두부는 경고사항입니다.
발차기 공격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했을 때 3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보호구 헤드기어를 스쳤을 때도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정타로 발차기로 얼굴을 맞는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발가락이라든지 발차기를 해서 상대방 보호구 헤드기어가 맞았을지 스쳤을 때도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찬가지 초과 득점입니다. 1점, 2점 때와 똑같이 공격으로 인해서 적시 대전이 어려워 주심이 카운트를 하게 될 경우 공격자의 해당 점수에 추가 득점 1점을 부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똑같이 유치부 초등부 경우 울음으로 인해서 적시 대전 어려울 경우 카운트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점수 1점은 주셔야 된다는 거. 자, 모든 경기가 1점, 2점, 3점 체계가 있는데 모든 경기가 이제 KO승이 있고 TKO승이 있습니다. KO승과 TKO승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딱 표시가 나는데 이제 RSC라고 있습니다. 격차성. 레프리 스탑 이렇게 카운트라고 이렇게 심판이 중계를 시키는데 요거는 격차성. 점수차가 5점이 나면은 이게 상대 선수 보호차 안에서 경기를 중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게 5점이 너무 적다. 이게 경기 시작하면 5초도 안 돼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통, 오른발, 왼발 몸통 한 방씩 그리고 얼굴 한 방 때리면은 5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논란에 좀 있어서 다음 그 심판 교육 때까지는 각 위원장들을 뭐 소집해서 이 부분에서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점이 되면은 5대0, 6대1, 7대2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면은 RSC로 심판이 경기를 중지를 시킵니다. 5점 양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점, 2점, 3점 득점 체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몇 가지를 나열해 봤습니다. 물론 하루에 많은 한 1000명이 되는 선수들을 이게 다 소화를 시키고 심판을 보시려 하면은 1시간, 2시간 정도는 잘 보십니다. 근데 오전 경기가 넘어가고 오후 경기 넘어가면은 몸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이게 몸이 심판 보시다가 막 찌뿌둥한 상태도 되고 하시는데 그럴 때 많이 나타나는 상황을 좀 나열해 봤습니다. 자, 심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제일 첫 번째입니다. 공정성을 잃고 한쪽으로 편파 판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지인 체육관 선수, 친분 있는 선수가 나왔다.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죠. 근데 우리 더간배 출전하시는 심판님들은 이런 경우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걸 이제 좀 주의를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소신을 갖고 판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 이게 다른 심판님의 수신을 보고 덩달아 다시 슬그머니 이렇게 점수를 올려주시는 그런 경우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자세가 불량한 경우, 요즘은 부심들께 의자 제공을 잘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제 의자 제공이 있었습니다. 양쪽 부심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의자에 앉으면 보통 부심 보시는 분들이 다리를 꼬아서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하지 말아 달라. 요즘도 의자를 안 들이니까 이제 움직이면서 선수들이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심판을 보시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또 이렇게 주심이나 부심 보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을 심판을 보다 보니까 피곤하시니까 힘드시고 하니까 짝다리를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관중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조금 삼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복장이 불량한 경우, 간혹 이렇게 청바지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반바지는 아니는데 청바지라든지 이렇게 칠부 이렇게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걸 좀 삼가해 달라. 보통 심판 복장은
이게 하의는 검정색 바지, 상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고, 넥타이는 뭐 현장에서 지급하는 경우인데, 우리 한국정통학교도 협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은 심판 복장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지급을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심판님들 각자 좀 준비를 해 오시라는데, 보통 복장은 검은색 하의, 정장 바지에다가 위에는 흰색 와이셔츠를 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면은 경기 관련 도구 보호구를 정리를 한다는 거에서 발을 사용해서 경우가 좀 있던데, 그런 경우도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경기장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 임의로 휴식 취하러 가거나 뭐 옆 경기에 제자가 경기 중일 때 관람하고 코칭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간혹 그걸 삼가해달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러진 선수, 타격으로 해서 쓰러진 선수는 임의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선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단 이제 보호장구로 버티는 거는 괜찮은데, 선수를 막 일으키시려고 하면은 더 위험하게 할 수 있으니까, 선수가 타격으로 넘어졌을 때는 보호장구만 이렇게 해주고, 선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닥터가 있습니다. 닥터한테 호출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열한 7가지 경우를 숙지하시고 심판으로서 이런 행위를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자,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점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몇 대 몇인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소리를 줄이시고 보이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청 1점 더 갔습니다. 홍 1점 더 갔습니다. 지금 1대1입니다. 요 1점 더 갔습니다. 2대1 청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2대1. 홍 1점 더 갔습니다. 홍 2점 더 갔습니다. 지금 4대2입니다. 홍이 이제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청 1점 더 갔습니다. 네, 이렇게 4대3 홍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PPT 교육은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우리 선수들 1점, 2점, 3점
실제로 선수들 움직이는 걸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교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앞으로 옵니다. 셋! 견해! 이쪽 비주주입니다. 자, 선수 차렷! 견해! 바로 마주보고 차렷! 견해! 바로 맞대기 준비. 요 동작이었습니다. 수신호 동작 여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1점짜리 발차기 보겠습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몸통 가격했을 때 1점입니다. 1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1점이 들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상대를 한 발만 있을 때 쓰러뜨리는 동작입니다. 자, 앉아 뒤돌 살기로 상대가 중심을 잃고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두 발이 안 떴을 때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요럴 때 1짜리 던지기 1점짜리입니다. 정확한 던지기 기술로 상대방이 한쪽 발만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넘어지게 한 경우입니다. 네, 요럴 때 1점짜리 기술입니다. 이건 발기술, 허리기술 다 포함됩니다. 단, 상대를 넘길 때 목을 잡아서, 보호구를 잡아서 던지면은, 점수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단, 허리, 다리 기술은 다 인정되는데, 보호구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 2점짜리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입니다. 몸통 공격을 강하게 해서 적시 대리는 어려울 경우 2점입니다. 예, 이럴 때 바로 선수가 공방을 펼치지 못하고 이럴 때 2점입니다. 두 번째, 몸통 공격으로 넘어지게 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2점입니다. 예, 2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2점짜리입니다. 앉아 뒤돌차기로 상대방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서 중심을 잃을 경우, 이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앉아 뒤돌차기로. 예, 요럴 때 2점입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 이게 엄소가 다 돼, 막 선수도 화이팅도 못 해주고 그러네요. 보통 이 부분 해주는데.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차기의 2점. 안 밀어 차기로 상대방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한 경우입니다. 요럴 경우 2점입니다. 안 밀어 차기로. 예, 요럴 때입니다. 요럴 때 2점입니다. 다음 던지기. 방족수를 포함한 모든 던지기 기술로서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다가 넘어지게 하는 경우 2점입니다.
네, 요럴 때 2점.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서 2점입니다. 다음 끝으로 3점짜리 차기를 보겠습니다. 3점은 발차기 공격을 해서 상대방 얼굴을 가격했을 때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을 정확히 안 하더라도 보호구, 헤드기어를 설치도 3점을 주시면 됩니다. 3점 보시겠습니다. 요럴 때 3점입니다. 상단 얼굴을 가격했을 때. 자, 앞으로 찼을 때, 뭐, 뒤돌려 차기고, 앞으로 찼을 때 얼굴입니다. 앞돌려 차기로 얼굴을 차기할 때. 네, 요럴 때, 요렇게 해도 3점입니다. 던지기 기술은 3점짜리가 없습니다. 각 1점, 2점, 3점, 초과 득점은 모든 점수를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추가 1점을 더 주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렇게 1점을 좀 빼고 왔는데, 앞밀기로 1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밀기로 1점짜리입니다. 상대방이 넘어지지는 않지만은 뒤로 중심을 잃고 밀릴 때 1점입니다. 앞밀기로. 예, 요렇게 공격을 해올려다 하다가 상대방이 앞밀기로 뒤로 중심을 잃고 밀릴 때 1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지면 2점이고, 보통 이런 경우가 저학년이랑 여성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점수가. 예전에는 점수가 인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 더감배에서는 이걸 점수 인정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앞밀기는 공격 유효 포인트가 벨트 아래는 안 됩니다. 벨트 위로 몸통이랑 이렇게 가슴팍을 가격했을 때 앞밀기 인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1점, 2점, 3점 점수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고생했습니다. 차렷! 마주보고, 경례! 바로 앞으로 보고, 차렷! 경례! 바로, 예,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온라인 심판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체육관들이 다시 관원생들로 활기를 되찾고 정상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저희 한국정통학교협회에서도 보다 나은 교육과 대회를 위해서 회장님 이하 모든 위원장님과 연구 노력해서 각 체육관에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고 더감배 대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